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금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또 0.5%포인트 올렸는데요.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 모시고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올렸습니다. 네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뭐 50bp 올려가지고 이제 미국 기준금리는 4.25부터 4.5%까지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FOMC 발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상승세를 보였으나 그 발표 직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약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0.7에서 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고 환율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니까 뭐 이 자체로 큰 적은 아닌데, 근데 좀 걸리는 것이 오늘 발표된 내년 기준금리 목표치라 그래요, 예상치라 그래야 될까요? 이 점도표가 9월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오늘 50bp 오른다라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점도표였죠. 그런데 문제는 점도표가 상향 조정이 조금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4.6, 즉 다시 말해서 4.5에서 4.7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점도표가 바뀌면서 지금 중간값 기준으로 5%에서부터 5.25%. 까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예 있죠. 점도표가 저렇게 생겼죠.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왼쪽에서 보는 것이 이제 9월에 발표된 점도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12월 점도표인데 그 12월 점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2022년에는 뭐 다들 이제 그 결론을 내렸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움직일 건 없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2023년의 자료를 보시면은 10명의 위원들이 5.0에서 5.25%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의 중간값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 19명 중에서 17명이 5% 이상을 지금 찍었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보시면은 7명이 5.25% 이상을 찍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더 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그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을 때 5.25보다 높을 가능성도 7명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인식도 있는데요. 그 점도표와 파월 의장 발언을 볼 때는 내년 중 금리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파월의 주요 발언을 정리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The inflation data received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But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뭐 아무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마지막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아까 점도표에서 보신 수치가 고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점도표에 찍힌 거는 2023년 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 지금 5%에서 5.25%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FOMC 위원들이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3년 중에 실제적으로 금리가 하락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죠. 그 2023년 말에 5%에서 5.25%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 위로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3년 연말에나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2024년까지 넘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월 의장 말 중에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물가가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CPI가 7.1%까지 내려갔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거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들도 나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7.1%는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PCE 기준으로 해서 연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PCE 기준으로 지금 2023년에 3.1%를 전망하고 있고 코어는 3.5%를 전망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런데 타겟이 2%라는 이야기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인 2%를 2023년 말까지 맞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꺾여서 3% 수준 앞 숫자가 3%대가 나오기 전에는 확실한 수준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금리는 상당히 높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한다. 상당 기간 유지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데 근데 오늘 연준이 발표한 경제 성장 전망치라든지 물가 전망 이런 거 보면은 네. 그거보다는 좀 오히려 더 낮아진 것 같아요, 과거보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를 23년에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GDP 같은 경우에 지금 0.5%를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에서 0.5%로 많이 떨어뜨렸죠.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4에서 4.6으로 높였고요.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1, 그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에는 3.1에서 3.5로 예. 높인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은 경제 성장률 0.5%와 그 다음에 실업률 4.6%는 경제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면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온 답변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준은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의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3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 경기 둔화와 침체 사이에 아슬아슬한 그 지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0.5% 성장을 전망하면서 침체가 아니라 그러면 0.5% 성장이라는 거는 사실 그 한두 분기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0.5%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3년 4, 4분기를 그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4, 4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경제 성장률을 의미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만 4분기 일단 경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대충 애틀랜타 패드에서 GDP 나우캐스트 수치를 보면 3%대 중반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둔화돼서 0.5%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보지 않고서도 실제로 갈 수 있는 패스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가 안정 목표치가 2%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최근에 원자재 동향이나 금리, 임금 뭐 이런 건 주로들어 감안할 때 2%대 물가는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오히려 물가 목표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커머디티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유가 같은 부분도 뭐 아직까지는 YY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2%를 달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물가 목표는 그렇게 함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앙은행의 신뢰도를 급격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중앙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는 명쾌합니다. 2% 달성할 거고 그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든지 감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가고 있는 그런 경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면 예. 잡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플레이션 타겟을 2%에서 뭐 추가적으로 4% 정도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신뢰를 급격하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옳은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래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도 이제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좀 융통성을 둬서 좀 완화해달라 뭐 이런 희망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격차가 1.25% 포인트, 그러니까 125pp까지 벌어졌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계속했던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혹시 환율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은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1월에 이제 그 DXY 기준으로 해서 107, 108까지 올라갔다가 104, 105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뜨렸죠. 예. 이때 그 각 국가 간의 암묵적인 공조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원화 환율은 1,3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급격하게 움직일 만한 개연성은 높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25bp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에도 뭐 충분히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점은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그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 정책이 내년 초에 이제 어느 정도 그 풀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예. 있는데 그것이 이제 거시 경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을 오히려 주의 깊게 보시는 것이 환율 부분에는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미국이 금리가 요즘 가만히 보면 가장 높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유로화라든지 엔화 여기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미국의 이런 금리 인상 앞으로 5%대를 넘겨서 인상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떤 머니 무브 이런 영향은 없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월 말에 이제 IMF 연초 총회가 있었을 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들을 했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빠른 속도로 올렸고 다른 국가들 뭐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 조금 이제 특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예.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다 그에 따라 가지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75bp 이상씩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연준이 그 75bp에서 50bp로 아무래도 인상 속도를 둔화시켰으면 예. 다른 국가들도 이 부분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그 기준금리라는 측면에서 조금 여유를 둘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날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가던 주자가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좀 늦추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숨을 돌리는 그렇죠. 뭐 이런 어느 정도 상황이죠. 페이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